자, 다음은 네스티드 함수라는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스티드 함수는 네스티드한 콜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함수가 다른 함수를 호출하고 그 함수가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함수 호출이 연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함수 호출이 네스티드 되는 거죠. 여기 그림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A 함수에서 B 함수를 호출하고요. B 함수에서 다시 C 함수를 호출하고 C 함수에서 다시 D 함수를 호출하고 함수 D 함수에도 실행이 끝나면은 다시 리턴이 되겠죠. 그리고 C 함수에 다시 또 D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다시 D 함수를 실행한 다음에 다시 리턴이 되겠죠. 이 실행이 끝나면은 C로 리턴을 하고 C가 다 완료되면은 B로 리턴한 거죠. 그래서 함수 호출 관계를 그림으로 그리면은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네스팅되는, 그렇죠? 이렇게 깊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죠? 이런 것 갖다가 네스티드 콜이라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이런 네스티드 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금 말씀드린 함수의 그 컨텍스트를 유지하는, 함수 호출에 일어나는 오버헤드를 유지하는 스택 영역에 이 함수적 관련된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쌓아나가서 이 스택이 계속 증가한다는 이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지금 단계에서는 뭐 깊이 생각할 건 아니지만은 이와 같이 함수를, 여러분 지금 단계에서는 함수를 연속적으로 이렇게 호출하는 것을 갖다가 네스티드 콜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네스티드 콜의 실제 사용 예입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C에서는 가장 먼저 많은 함수, add라는 함수도 있고 sub이라는 함수도 있고 addsub이라는 함수도 있고 main이라는 함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함수 헤드가 있고 body가 있고 헤드가 있고 body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중괄호를 위로 붙여서 쓰는데 이제 화면이 작기 때문에 붙여서 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인티저 a 이렇게 쓰고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붙여서 씁니다. 이와 같이 함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헤더가 있고 바디가 있고 여기도 헤더가 있고 바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수가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함수입니다. C는 항상 가장 먼저 실행되는 함수는 얘입니다. 그래서 C 코드를 이렇게 리뷰, 즉 이렇게 들여다볼 때는 메인 함수가 어디 있는지를 가장 먼저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메인 함수가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와 같이 메인 함수가 있고 쭉 보면은 여기에 함수 호출이 이와 같이 됩니다. 나중에 이런 프리레퍼럴지 이런 함수들은 다시 배우겠지만은 이 함수는 지금 설명하면은 이 내용을 화면에다가 디스플레이하라는 겁니다. 화면에 표시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함수를 호출을 B라는 함수에서 add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sub를 호출하고 다시 add sub를 호출하는 거죠. 그 순서는 메인에서 add를 호출하고 다시 sub를 호출하고 다시 add sub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호출한 거죠. 끝나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거죠. 리턴이 되면서 메인으로 다시 돌아오고 메인의 마지막은 여기서 리턴을 해서, 사실은 이 리턴은 다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리턴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addSub인데요. addSub이라는, 그러니까 add나 sub은 이와 같이 함수 내에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addSub을 보면은, addSub이라는 함수를 보면은 add와 sub을 같이 호출합니다. 즉 메인에서 addSub을 호출하게 되면은 addSub은 다시 add를 하고 sub을 호출하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함수의 레벨이, 그러니까 레벨이라고 하는데요. 함수가 다른 함수를 붙이고 다른 함수를 호출하고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이런 관계를 네스티드 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 리커시브 함수입니다. 리커시브 콜이라고 하는데 함수가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A가 내부에서 자기를 호출하는 거죠. 그죠? 그럼 다시 여기서 호출하게 되겠죠? 다시 또 호출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자신을 호출하는 이런 함수, 이건 리커시브 콜이라는 것은 아주 특수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리커시브 콜은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용하는 데 조심해야 되고, 잘못하면은 함수가 영원히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커시브 콜을 사용할 때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리커시브 콜을 소개하면 이와 같습니다. 팩토리얼 구하는 문제인데요. 팩토리얼은 것은 3 팩토리얼, 2 팩토리얼, 1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속 곱해나가는 거죠. 3, 2, 1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함수로 작성하면은 이와 같이 팩토리얼이라는 함수 내에서 리턴 값을 자기보다 적은 함수를 다시 호출하게 되는 거죠. 즉 8 팩토리라고 하는 것은 8 곱하기 7 팩토리얼이거든요. 8 곱하기 7 그 다음에 6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순서적으로 하나씩 이와 같이 실제로 자기보다 적은 숫자를 계속 이 팩토리얼 자기를 자신을 똑같이 호출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기를 자신으로 이렇게 호출함으로써 자기가 이 팩토리얼 자기가 원하는 함수를 펑션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반복적으로 호출해서 어떤 함수 값을 펑션을 구현하는 것은 뭐 이런 특성을 갖는 문제 외에는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와 같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호출한 함수를 리커시브 함수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함수를 대표적으로 뭐 사용하는 것은 몇 가지 케이스 아니면은 이거 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커시브 함수인 경우에는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함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함수 호출에 있을 때 항상 함수 호출 때마다 함수가 사용하는 영역이 사실은 스택이라고 하는 메모리 영역에서 이 데이터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냥 데이터 공간을 사용하는데 이 스택이 반복적으로 늘어나는 반복적으로 하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택이 계속 커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라고 해서 스택이 꽉 차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좀 더 이제 상급자 과정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지만은 리커시브 콜을 얘기했을 때는 항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사이드 이펙트, 즉 문제가 좀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함수의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자, 지금은 함수를 쓰기 전에는 항상 이와 같습니다. 함수를 먼저 선언하고 그다음에 뒤에서 a라는 함수를 선언했으면 여기서 콜 a에서 이렇게 먼저 선언한 다음에 반드시 먼저 선언한 다음에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선언을 하지 않고 콜을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함수를 쓰기 전에 반드시 이런 함수가 어디에 있다랄지 이런 함수가 존재한다는 걸 갖다가 사전에 알려줘야 됩니다. 이 알려주는 방법을 함수 프로토타입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함수를 선언하기 전에 함수를 미리 사용하거나 다른 파일에 저장되는 함수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함수 프로토타입을 선언해야 한다. 이 얘기는 내가 지금 프로그램을 짜는데 프로그램이 일반적으로는 파일 하나에다 이렇게 작성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그 함수 a를 이렇게 선언하는데 이 함수 a가 뒤에 이렇게 뒷부분에 나올 경우에는 이 함수 호출 당시에는 a라는 함수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 앞쪽에다가 함수 a에 대한 프로토타입을 갖다가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여기에 이와 같이 a라는 파일이 있는데 여기서 콜 a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함수가 이 파일 내에는 없는 거죠. 다른 파일 b에 이 a라는 함수가 이렇게 선언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함수가 이걸 a라는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이 a라는 함수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때 이 프로토타입을 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먼저 선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선언이 먼저 되지 않고 나중에 될 때나 다른 곳에 함수가 다른 곳에 선언되어 있을 경우에는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을 이걸 사용해서 이 함수가 존재한다, 실제로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이 프로토타입을 씁니다. 즉 함수 프로토타입을 선언해서 컴파일러가 다른 함수가 다른 곳에 있음을, 내가 호출하고자 하는 함수가 다른 곳에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함수 프로토타입 선언 방법은 함수 헤더만 선언하고
body는 뺍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하는 거죠. 그 내용은 어디 딴 곳에 있기 때문에 그 헤더 부분만 알려줘서 이게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함수 파라미터의 데이터 유형만 줬고 이름을 생략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원래는 함수 이게 지금 두 가지 케이스를 정의했는데요. 원래는 인티저 리턴 타입 함수 이름, 그 다음에 파라미터 인티저 y 하고 여기 이제 함수 이렇게 바디가 있는데 바디는 딴 곳에 있고 이것만 쓰는 겁니다. 이 콜론 세미콜론 찍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와 같이 쓰는 방법, 또는 여기서 이 변수명을 빼고요, 그냥 데이터 타입만 이렇게 적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함수를 사용하고 싶다. 내가 지금 현재 선언되지 않은 함수를 미리 나중에 올 걸 예상하고 미리 쓰고 싶다. 또는 다른 파일에 있는 함수를 내가 쓰고 싶다 했을 때는 이와 같은 형태로 미리 프로토타입을 선언해 줘야 됩니다. 자, 다음은 이런 함수 프로토타입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예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함수가 main이라는 함수가 있고요, add, calmax라는 함수, printmin이라는 함수, 이게 4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즉 이 항상 말씀드렸듯이 항상 C 프로그램은 메인 함수를 가장 먼저 찾아서 거기서부터 해석하면 된다고 얘기했죠. 메인 함수 내부를 보면은 calmax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add를 호출하고 printmin이라는 함수를 차례차례 이렇게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에 여기서부터 파일이 시작되는데, 파일에서 볼 때 이 메인의 입장에서 calmax를 이렇게 호출하려고 보니까 함수가 선언된 게 없죠. 그죠? 이 함수는 이 뒷부분에, 즉 메인 뒤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add도 그렇고 printmin도 그렇고. 따라서 이 뒤에 나오는 함수를 미리 이게 쓰려고 하면은,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려면 앞에다가 이 부분, 즉 프로토타이핑을 해줘야 됩니다. 즉 이와 같이 함수의 헤더 부분을 이와 같이 따서 이와 같이 앞에다가 언급해 주면은, 이게 프로토타이핑을 이와 같이 프로토타입을 해주면은 이 메인 함수에서 이것을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빠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 부분을 사용할 때 함수가 없다는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메인 함수를 앞에 쓰고 메인 함수에 사용하는 함수들 뒤쪽에다 이렇게 선언할 경우에는 반드시 앞쪽에 이렇게 프로토타입을 해줘야 됩니다. 다음은 함수 처리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함수 처리 절차는 프로그램 하는데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지만은 함수를 이해하고 함수가 가지는 특성을 이해하는 데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처리 절차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특정 함수 콜로에서 A 함수에서 다른 함수 콜리 함수 B 함수를 호출하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A 함수의 실행을, 현재 실행하고 있는 A 함수의 실행을 중단하고 실행 상태의 정보를, 현재 상태의 정보를 메모리, 일반적으로 스택 영역에다가 이것을 저장하게 됩니다. 즉 함수를 A 함수에서 B 함수를 호출할 때는 A 함수에서 B 함수를 호출하는 시점에 그때의 A 함수의 실행 상황을 다른 곳에 이렇게 저장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함수 B를 실행한 다음에 이 저장된 정보를 다시 복구를 하는 거죠. 원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호출했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는 호출할 당시에 그 상황을 기억했다가 돌아올 때 복구해서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 함수는 실행을 중단하고 실행 정보를 메모리에 저장한 다음에 B 함수를 실행하고요. B 함수가 실행을 완료한 후에 메모리에 저장된 A 함수의 실행 상태를 복구한 후 A 함수로 돌아가서 함수 호출 이후에 코드를 계속 실행한다. 이 그림을 보면은 A 함수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콜 B에서 B 함수를 호출하게 되죠. 그러면 이 콜 B에서 호출하는 이 시점에서의 그 A 함수의 호출 상태 정보를 어디다 저장해 놓게 됩니다. 보통 이 저장하는 장소를 스택 영역에다가 많이 저장하죠. 스택에 저장한 다음에 B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 B 함수가 종료되면 돌아올 때 아까 호출했던 이 시점에 이 A 상태로 복구해야 되겠죠. 그 상태를 복구해서 계속 A 함수를 실행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는 항상 상태 정보를 저장했다가 복구하는 이 오버헤드, 이 부담이 항상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표준 라이브러리 이와 같은 함수들을 잘 정리해서 프로그램한테 제공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표준화 시켜서 제공하는 표준 라이브러리들이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이브러리는 어떤 표준화 기구나 어떤 업체, 그 다음에 자기 개인이 자주 사용되는 함수, 그 다음에 자기가 좀 작성한 프로그램이 괜찮기 때문에 이것을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라이브러리 형태로 유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 라이브러리,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 중에서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파일러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라이브러리를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라이브러리는 사전에 미리 컴파일도 제공되기 때문에 샵 인클루드 문이라는, 즉 이게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프리프로세서 전처리라고 얘기하죠. 프리프로세서 다이렉티브 지시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샵 인클루드 문을 통해서 헤더 파일만을 포함시키면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음. 프로토타입과 비슷하게 이 함수의 이 헤더 부분만을 포함시키면 바디 부분은 이미 컴파일돼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디 부분에 갖다가 직접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헤더 파일에는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함수들의 프로토타입과 매크로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C에서는 보통 샵 디파이라는 식으로 쓰는데요. 어떤 스트링을 갖다가, 즉 어떤 문자열 이런 걸 갖다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이렇게 매핑 시켜놓은 이런 것들 갖다 매크로라고 얘기합니다. 매크로. 이런 매크로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정의된 내용이나 특정한 목적에 맞춰서 정의된 내용이나 이제 함수들에 대한 프로토타입, 그리고 헤더 부분이 이 헤더 파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헤더 파일을 내 프로그램에다가 포함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헤더 파일을 포함시키는 방법은 샵 인클루드라는 이런 신텍스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헤더 파일들은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는 이와 같습니다. 이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대한 헤더 파일들이 이와 같이 뭐뭐뭐.h라고 하면 보통 이게 이제 헤더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 헤더 파일 형태로 이게 제공되는데요. 스탠다드 io.h, math.h, string, time, ctype, 스탠다드 라이브러리.h 이와 같은 헤더 파일들을 여러분 프로그램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이와 같은 샵 인클루드 문을 사용해서 집어넣게 되면은 표준 입출력 작업에 필요한 함수들, 수학에 관련된 함수들, 문자열에 관련된 함수들, 시간에 관련된 함수, 문자 관련된 작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틸리티 함수들을 여러분들 프로그램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스탠다드 라이브를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다 직접 작성해야 되겠죠. 그러면 작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겠죠. 따라서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표준 라이브러리들을 잘 알아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